자, 다음 기사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캐터필러 관련된 소식을 함께 읽어볼 예정인데요. 자, 이번에 코웬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캐터필러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준 것 같습니다. 자, 캐터필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한 8개월 만에 저점을 찍고 드디어 이제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웬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니셜 레이팅이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프라이스 타겟 그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241달러를 줬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하면 한 24%에서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맷 엘콧이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Next Industrial Mega Cycle, 일단 캐터필러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중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중장비가 전기를 이용하는 중장비가 많고요. 또한 그 자율주행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산업 쪽의 메가 사이클에 캐터필러가 주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요. 첫 번째 메가 사이클이다. 따라서 이 캐터필러가 이끌고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중장비의 첫 번째 메가 사이클이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레비뉴 오퍼튜니티, 매출의 기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자율주행 솔루션 쪽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 35빌리언 정도의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콧이라는 전문가가 기대하기로는요. 캐터필러가 들어와 있는 이 시장에서 한 75% 정도는 앞으로 에미션이 낮은, 따라서 이 전기 쪽으로 옮겨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뉴 파워 테크놀로지를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중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그 전기 쪽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한 75%가 전기 쪽으로 옮겨오면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또 발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들어가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캐터필러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욘드 밋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계신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뉴스가 드디어 보도가 됐는데요. 비욘드 밋이 드디어 맥도날드의 메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스트라고 써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데요. 맥도날드가 드디어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맥플랜트 버거고요. 일단은 8곳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한정이 돼 있고요. 자, 이번에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것은요. 언제까지냐면 12월 초까지만 운영을 일단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irst time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었습니다. 맥도날드에 드디어 이제 그 플랜트 버거가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는요.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한 번도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반가운 소식을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패티에 들어가는 그 원료가 나와 있는데 맥플랜트 버거를 이루는 인그리언츠는요. 피, 완두콩이죠. 그리고 쌀, 포테이토는 감자,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드는 버거가 맥플랜트고요. 자, 안타깝게도 베간은 아니다. 따라서 베지타리안인데 베간은 아니라고 써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고기를 굽는 그릴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따라서 별도의 그릴을 사용하지는 않고 또한 치즈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즈 같은 이 유제품을 사용한다면 베간 푸드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베지타리안 버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욘드 밋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잘 진행이 돼서 본격적으로 전 미국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요, 투일리오라는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투일리오는요, 제가 1년 넘게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모처럼 좋은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일리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투일리오는 지금 파이퍼 샌들러, 투자 기관인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브렌트 브레이슬린이고요. 자, 이분이 투일리오라는 종목을 그가 만들고 있는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클라우드 관련된 이름만 지금 넣어놓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투일리오가 굉장히 엄청난 전망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잠재력,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쯤에서요, 더 읽어보기 전에 그럼 과연 트윌리오가 어떠한 비즈니스로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 중에요, 소비자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아니면 이제 은행업을 하는 기업들, 아니면 이제 나이키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고객,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매출 증대도 하고 고객과의 그 관계도 돈독하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트윌리오입니다. 자, 트윌리오를 이용하는 고객사는요, 별도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통화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트윌리오가 이미 클라우드 상에 이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독하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런 노력이나 투자 없이도 고객과 아무런 문제 없이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버, 그리고 나이키, JP 모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이키에서 어떤 홍보 영상이 도착을 하면, 아, 트윌리오를 통해서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쟁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따라서 시장 점유율 기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의 1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 기사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이퍼 샌들러가 생각하기로는요, 트윌리오가 10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매출의 규모는 1.76입니다. 따라서 2020년 기준에 1.76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내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곧 10빌리언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가가 예상하기로는요, 레비뉴의 그 성장 속도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몇 년 안에 46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문가가 이렇게 불리시한 전망을 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50개의 가장 파퓰러한, 인기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선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그 산업 분야에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행 산업, 그리고 리테일 산업, 미디어, 그리고 푸드,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트윌리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브레이슬린이라는 전문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오버웨이시니까 바이 레이팅을 한 번 더 줬고요.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은 550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68%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1년 만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트윌리오는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의 성장이 67% 정도를 지금 2분기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성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욱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고객들 역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비던스가 있는데 달러 베이스드 넷 익스펜션 레이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기존의 고객, 작년에 사용했던 고객이 올해 들어서 매출의 기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무려 135%나 됩니다. 따라서 작년 고객들이 올해 들어서 35%나 더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아, 기존의 그 고객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동시에 또한 이 트윌리오라는 기업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업 손실을 한 반 정도로 줄였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아마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욱이 주가가요, 최근에 그 최고점에서 한 22% 정도 하락한 상황에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트윌리오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매수 시기다라고 이번 기사를 마무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물가의 상승률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잖아요. 어제 방송에서는 우리가 CPI를 살펴봤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5.4% 정도 급등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8.6%나 껑충 뛰어 올랐다라는 굉장한 숫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장기간 동안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겠죠. 아무튼요,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 기관들이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격 결정권이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서요, 이번 기사
역시도 월프 리서치라는 투자 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월프 리서치는 어떠한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선정한 그런 논리적 근거는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인플레이션이 히트업되고 있다, 가열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월프 리서치가 지금 권유하는 것은 뭐냐면, 투자자들은 컴퍼니를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어떠한 컴퍼니냐면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자, 이렇게 코스트가 올라갈 때 이 코스트의 증가분을요,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마켓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월프 리서치에 일하고 있는 전략가 크리스투센 얘기라고 합니다. 자, 수요일 날 레이버 디파트먼트가 어떠한 소식을 전해줬냐면 9월달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가 5.4% 지난해 비해서 껑충 뛰어 올랐죠. 자, 그리고 이 5.4%라는 수치는 199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까지 물가가 많이 오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인베스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강력한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가격 결정권이 높은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팁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S&P 500에 들어가 있는 우량 기업만 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이 일단은 탑 퀸타일이라고 써 있죠. 퀸타일은 20%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그 기업들이 속해져 있는 그 산업에서 20%, 탑 20%에 속하는 총 수익을 내는 이런 기업들만 취합을 했다라고 지금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2분기랑 그리고 2021년 2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2년 전 총 수익률보다 올해 총 수익률이 오히려 높은 기업들, 따라서 총 수익률이 지금 팬데믹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오히려 더 총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만 지금 리스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2019년에 그로스 마진이 80.4%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81.4%로 올라갔다. 따라서 굉장히 가격 결정권이 높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테페스트리가 있고요. 67.2에서 71.7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랄프 로렌, 맥도날드, 이베이, 그리고 어드밴스 오토 파츠가 나와 있고요. 월마트, 코카콜라,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어도비, 넷앱. 자, 이러한 기업들이요, 각 산업 분야에서 지금 상위 총수익 기준으로 했을 때 탑 20%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2019년에 총수익률보다 올해 들어서 오히려 더 발전된 총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 월프 리서치라는 투자 기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면서 종목 선택을 해야 가장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러한 형태의 조언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조언은 너무나 좀 단기적인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종목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서 이 메가 트렌드가 뭔지,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기사에서 안겨주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가요, 앞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 갈 거고,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을 선호하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커스터머, 그 고객들은요, 지금 그로잉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사이즈니까 파퓰레이션,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스펜딩 파워, 그 지출 능력도, 따라서 바잉 파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새로운 스톡을 지금 피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을 리스트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세대, Z세대와 그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담당하는 지출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체 사용되는 지출 금액 중에서 20% 정도를 현재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숫자는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050년 정도가 되면요. 약 60조 달러 정도의 규모의 그 웰스, 부가요.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의 부는 대부분 한 세대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는 세대가 가장 커다란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세대가 이제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이들의 부를 상속을 해줄 텐데 이 상속을 받는 세대가 바로 Z세대와 밀레니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부의 이전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들의 인구 역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전체 글로벌 인구 중에서 50% 정도가 이 두 세대인데요. 앞으로 한 7년 정도가 지나서 2028년이 되면 전체 글로벌 인구 중에서 68%가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소비의 패턴에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요. 앞으로 비즈니스를 다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취향이 전 세대랑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차이를 보이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따라서 이들은 뭐 중고용품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한 소셜 커머스, 소셜 메디어와 이커머스를 합쳐놓은 이 소셜 커머스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 쇼핑 쪽에도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코엔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코엔에서요, 서베이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1200명 정도의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18세에서 34세니까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커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트렌드, 그리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에 서베이 결과를 우리와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베이 결과에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5개의 종목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팔이고요. 두 번째는 포시마크. 포시마크는요, 그 중고 용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룰루레몬, 네 번째가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죠.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이 안에 이름을 당당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의 브랜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애플 그리고 나이키가 보이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5종목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한 리스트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의 그 순위가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서베이 결과라고 하고요. 자, 1위는 보시는 것처럼 애플입니다. 전체 중에서 17%가 애플을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선정을 했고요. 2위는 아마존 16%, 3위는 나이키입니다. 13%, 삼성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자, 5위는 아디다스, 6위가 월마트, 7위는 타겟, 8위가 소니고요. 9위는 구글, 10위는 넷플릭스, 11위, 12위는요. 디즈니 그리고 AT&T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브랜드를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가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수익률의 형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한 폭으로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폭등을 하게 되면 항상 초청을 받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바로 톰 리입니다. 펀드스트랏의 톰 리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미국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은 그래서 톰 리의 업데이트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과연 톰 리 전문가께서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요. 톰 리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미래 역시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침 날씨도 조금 풀려서 굉장히 활동하기에 적합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do you think we're working our way through this sort of supply chain inflation uncertainty? Yeah, I think there is signs that we're at the beginning of the end of sort of clearing up the glitches. I think opening the ports 24 hours a day obviously is a great first step. And in many ways, as you know, when markets sort of see things as less bad, that's good.
And it really does change sort of the longer term risk of, hey, our prices permanently higher because of shipping costs. And so, yes, it's good news. To what degree do you think it pertains to tech in particular? If COVID, you know, and certainly in some troubled states, as you pointed out, continues to fall, does the shift of goods moved further into services, and does that leave goods and tech, or at least hardware, vulnerable? Yeah, it's a great question. I mean, because we don't know what the post-pandemic world looks like, you know, and as cases retreat, that's what we're going to start to see glimmers of. I think from a demand perspective, you know, any technology company and work from home that had super normal demand last year is certainly going to see less demand. But let's say from an equity perspective, you know, the other side of the equation is really relative valuation. I just don't think technology stocks are that demanding right now. I know even people talk about the concentration of the top 5 and their relative market cap, but if you look at net income share of tech and even the top 5, it's actually among the highest it's ever been in the last 30 years. So I would say tech is still very reasonably priced here, and I think it can really perform even with inflation. And Tom, how does the worker shortage play into this? I mean, we were just talking about the ports, but then there's the question of who's going to be driving the trucks to take all the products away from the ports. So how does the worker shortage impact your outlook on the economy in general, and particularly tech? That's another, you know, from a market's perspective, it's obviously another uncertainty because there are so many job openings and so few applicants available. But the BLS has a great series that shows how many people monthly are actually out of the workforce or staying home because they got to care for somebody with COVID. It's about 4 million a month. I mean, that's 10 months of jobs growth. So I think that there is actual shortage of labor, not, you know, partially because people are afraid to go back to work or are uncomfortable. But I think another part is a practical issue. People have to be quarantined or take care of someone with COVID. So I think that as cases improve and as COVID hopefully becomes endemic over time, I think these start to ease, and I think the labor shortages ease. Hot week for Bitcoin. Tom, you still think it hits 100,000 year end? Yes. You know, I think Bitcoin is still really strengthening, you know, the narrative around both store of value and protection against inflation and also against, you know, state censorship. So those are really the 3 things that have attracted people to owning something like Bitcoin. And because it's a network value asset, you know, and its value grows exponentially, I think there's more people falling into that camp. So yes, I think 100,000 is possible before year end.